7월 10일 수요일 핵심만 간단히. 두 번째 주제는 장해찬의 물귀신 작전이 류윤, 킴, 한 모두를 죽인다. 장해찬이 맹활약하고 있네요. 장해찬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댓글팀을 운영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댓글팀이 아니네요. 정확하게는 민간 온라인 대응팀을 운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인 사안을 위해서 또는 본인의 보호를 위해서 민간 온라인 팀을 운영했다? 이거 과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개인 비용으로 이 온라인 운영팀을 운영했다. 그렇더라도 그 내용이 만약에 정치적인 사안이라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다툼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대응팀을 운영했다. 이것도 직권남용의 의혹이 생기는데요. 만약에 더해서 특활비라든가 아니면은 법무부, 검찰 조직의 도움을 받아서 온라인 대응팀을 운영했다면은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엄청난 대형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장해찬 씨가 그래도 이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이야기했다면은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장해찬 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고소하세요. 본인 직접 사건이 아니니까 고발이 됩니까? 고발하십시오. 고발하셔가지고 법률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장해찬 씨가 이 말을 한 시작은 김건희와 한동훈이 주고받은 문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1월달 총선 와중에서 김경률 씨가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디올백 수수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 국민의힘 내의 분위기가 김건희 씨가 사과라든가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김건희 씨는 결국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문자가 지금 터진 거예요. 7월 달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터졌는데요. 내용은 뭔가 하면요. 김건희는 사과하려고 한동훈에게 몇 차례나 문자를 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동훈이 그 문자를 씹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첫 번째, 한동훈도 김경률의 이야기를 듣고 김건희 보고 사과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과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김건희가 사과하겠다는 문자를 한동훈이 안 받았다? 일십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요구한 것을 김건희가 수용을 했는데 왜 일십을 했을까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한동훈이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나보고 대표에서 사퇴하라고 했으면 당무 개입이다 라는 발언을 했던 1월 말의 기사가 생각납니다. 그때 김건희를 한동훈 측근들이 저격한 이후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즉각적으로 반발합니다. 당무 개입이다. 이 당무 개입은 뭡니까? 박근혜가 탄핵됐던 사유 중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윤석열에게 나름 맞대응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의 이런 류의 문자가 오니까 문자를 보관만 합니다. 일십합니다. 그리고 대응을 안 하는 거죠. 뭡니까? 김건희의 당무 개입 증거를 하나 수집해 놓는 겁니다.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써먹을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얼토당토안한 윤석열 측근 멍청한 사람들이 한동훈을 저격하기 위해서 이 문자를 공개해 버립니다. 사실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배현진 의원이 이철규 의원이 이 문자를 공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철규 의원이 이 문자를 공개하는 것은 김건희와 상의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철규 의원은 김건희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심이 된다? 저는 이철규 의원이 윤석열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 문자를 공개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 한동훈을 엿먹이려고. 한동훈은 지난 총선 때 김건희가 사과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과를 봉쇄함으로써 총선에 지도록 했다. 총선 참패의 책임은 한동훈에게 있다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한동훈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뒤집어 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김건희가 1월 달부터 국민의힘의 당무에 개입했다라는 김건희 당무 개입설로 법률적인 문제로 이슈가 옮겨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 김건희의 사과 문자를 일십했다라는 것을 터뜨리면 한동훈의 지지율이 폭락할 줄 알았어요. 웬걸 한동훈의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지난주 한동훈의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 의하면 37%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주 한동훈의 지지율이 45%까지 올라갔어요. 오히려 한동훈의 지지율이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야, 신기하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는 너무 싫은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에서의 김건희 문제는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고 비호감도가 높아져가지고 결국은 대형 사고를 칠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한동훈이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리스크에 의해서 윤석열이 위험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한동훈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에게 좀 더 책임을 덮어씌우는 여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건희가 더 궁지에 몰리고 한동훈의 지지율은 높아지는 겁니다. 저는 감히 상상을 합니다. 이 정도 과정이 되면요, 한동훈이 김건희를 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님, 대구, 경북, 영남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비호감도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좀 더 넘어서 가지고 김건희 씨가 총선 기간에 한동훈에게 보낸 문자는 당무 개입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영남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김건희 씨가 당무 개입했다라고 의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완승입니다. 그리고 김건희를 버리고 어느 순간에 윤석열을 버리셔도 됩니다. 한동훈 캠프에서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진중권이나 김경률 같은 사람은 100% 이런 생각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설픈 선무당 장해찬이 나선 겁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윤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김건희를 악마화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던집니다. 동생처럼 아끼고 키워줬더니 뒤통수를 치려 한다라는 이야기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장해찬의 이야기는 굉장히 섣부르기는 합니다만은 한동훈을 협박하는 겁니다. 네가 김건희 관련 내용들을 깐다면은 나도 당신 것을 까버릴 거야. 그래서 어차피 죽는 거 같이 죽자 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이야, 팝콘 각이네요. 재밌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님 더 까주세요. 예찬아, 많이도 까줘.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 문자 파동이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러면요, 이 과정에서 문자 파동이 판명될 겁니다. 문자 파동이 한동훈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버리면 유리해질지 아니면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옹호하면 유리해질지 판단하는 근거를 만들어 줄 겁니다. 저는 한동훈이 버려도 된다는 결론으로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 권력은 그런 겁니다. 한동훈 씨 권력의 맛을 봤잖아요. 그렇죠? 궁정 쿠데타를 통해서 제왕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왕이 될 꿈을 꾸십시오. 국민의힘 내에서 왕이 되는 것은 당신이 알아서 하는 몫입니다. 그러나 물론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면 민주당 후보에게 질 것입니다. 네, 장해찬의 물귀신 작전이 윤, 킴, 한 같이 죽게 만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